결혼 준비하면서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랑은 2년 반 정도 연애했고 연애 기간 동안 양가 왕래도 잦았어요. 어른들께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에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그땐 진짜 세상이 다 괜찮아 보였고 결혼하면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타지에서 부모님과 살다가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고 2019년 10월 말에 남편 직장과 시댁이 있는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9년 6월에는 전세자금 대출 문제 때문에 남편이 원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게 잘못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련한 혼수로 밥을 해먹고 잠도 자고 심지어 결혼식 3일 전까지도 그 집에서 지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11월 초에야 신혼집에 들어갔고 그 후 12월 중순이 돼서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남편이랑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트랑 애칭이 보였고 저는 그게 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친구를 그렇게 저장해둔 거라고 둘러댔고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친정엄마가 포항에 오셔서 셋이 같이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장을 보던 중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전화를 일부러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냐고 물으니 친구라서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같은 이름으로 전화가 왔고 그때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처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2년 반 넘게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손이 떨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휴대폰에는 제 남편 번호가 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 남자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계속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잠든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 메일로 보내고 거실에 앉아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더 끔찍했습니다. 둘은 제 신혼집에서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고 제가 마련한 혼수를 두고 내 새끼들 잘 있네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들어와 TV를 보고 반신욕을 하고 제 물건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를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반찬을 두고 저런 것만 먹고 어떻게 일하냐는 식의 말, 제가 집안일 하는 걸 두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는 말까지. 그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피임 얘기, 신체 접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와는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그 여자와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도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느낀 이 고통을 부모님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았고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무너지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참으면 지나갈 일일까 싶기도 했고요. 대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좀 잡아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외도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증거를 직접 본 게 아니라면 아들을 믿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결국 자기 자식 편을 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순간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쳤고 그 모습을 보고서야 시어머니도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겠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같이 살기로 했으면 부모한테 도리는 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 눈치챘으면 왜 결혼했냐고 저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밥은 제대로 차려주고 있냐, 연락은 잘하고 있냐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1일 더는 버티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포항으로 와달라고요.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조용히 짐만 싸서 나가라. 우리 부모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자살하겠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도 섭섭한 게 많다. 먼저 연락은 잘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람난 사실을 알고도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시락까지 싸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2달이 넘도록 남편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글을 올린 걸 보고 왜 가족과 그 여자를 건드리냐, 다 죽이려는 거냐, 돈도 다 줬는데 왜 이러냐며 글을 내리라고 협박하듯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고 그러자 제 어머니께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 모면하려고 연락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 찾아오거나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약 없이는 잠을 거의 못 자고 울다가 기절하듯 잠드는 날도 많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고 그 여자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상황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용히 빠져주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